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이담외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그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저번에는 그 하지 신부정맥 혈전증하고 이제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문의도 많이 오시고 환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달천님.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가면서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로 요 굉장히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간단하게 우리 색깔로 보는 하지 질환의 평가 그리고 감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인데요. 여기 저희 병원이 6월 1일자로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영입해가지고요. 지금 좀 일반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도 내과적인 것도 좀 커버를 하면서 좀 비만이나 체형 관련된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좀 편하게 근황 토크를 좀 제가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최근에 저희 그 병원에 이제 이지훈 씨가 다니시거든요. 배우 이지훈 씨가. 근데 그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하시면서 병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도수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희 정형외과 선생님 이제 진료 받고 이런 거 나와서 저희 병원은 아주 좀 부적부적해서 오래간만에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혈관 이슈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작가인데 미우라 켄타로 씨라고 이 사람이 그린 평생 하나의 작품만 거의 그렸어요. 이게 베르세르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 베르세르크가 이거는 독일 말이고요. 영어로 버석이라고 해서 이제 광전사 이런 뜻인데요. 여기 오른쪽 보면은 두 명이 메인 인물이 주요 인물이거든요. 딱 보면은 더 위에 게 이제 주인공 같고 착한 놈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래가 주인공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항상 이 만화를 보면서 제가 혈관외과 예전에 막 좀 험한 수술도 하고 하면서 얼굴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적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좀 정이 가더라고요, 이게 이 캐릭터가. 근데 이분이 30년 넘게 이 작품을 그렸는데 그 이 맨 위에 놈이 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 30년 넘게 작품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대동맥 박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 이게 사실은 다들 아시면서 동맥류, 정맥류 모르는 거 없이 굉장히 흔한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사망하고 또 간간히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에 달아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이 사명과 영혼의 경계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저 미우라 켄타로 씨가 사망한 것처럼 이 소설이 누가 썼냐면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썼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썼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작가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저 거의 이 작가 책만 봐도 본 게 아니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 작가가 유일하게 쓴 의학 소설이거든요. 의학 소설인데 여기서 약간 스릴러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솔직히 좀 작품 중에는 좀 재미가 없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이제 혈관외과 의사인데 여기가 혈관외과 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봤는데 여기서도 대동맥 박리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공의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될 의사거든요. 그 아버지가 될 사람이 이 대동맥 박리 수술을 하는데 이제 정전이 되면서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한 얘기하면 스포여서 어쨌든 그 긴박한 상황. 그러니까
이 급성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주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질환 같은 것들은 주로 굉장히 급하고 결과가 좀 극단적이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대동맥 박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맞다. 저도 항정살님 저도 아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기는 정말 명작이죠, 명작. 아기를 저도 하나 딱 추천하면 아기 꼭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나미야 잡화점은 조금 굉장히 재밌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씨의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 절망편과 희망편이 있는데 이 좀 사실은 희망편에 해당하는 게 나미야 잡화점이고 이 아기는 절망편이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자, 그래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대동맥 박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타입 3는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타입 1, 2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래 이제 심장이 있는 거거든요. 심장에서 이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쏘면서 이 박리를 더 심하게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그 트루루멘이랑 폴스루멘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이제 폴스루멘이거든요. 이쪽으로 피가 이제 쌓이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건데 이 굉장히 급격한 통증과 함께 이제 응급수술을 요하는 몇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확장을 해보면 그러면은 대동맥류랑 대동맥 박리랑 어느 게 다르냐? 결국은 이 동맥의 내막이 좀 찢어지는 게 대동맥 박리거든요. 근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도 찢어진 건데 찢어진 쪽으로 혈액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대동맥류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게 되는 건데 주로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센딩, 그러니까 상행 대동맥에 이제 대동맥류 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좀 치료도 까다롭고 어렵고요. 주로 여기는 이제 이 대동맥 궁 이후에 되는 걸 이제 하행 대동맥인데 여기에 생기는 경우는 좀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용이하다, 아니 좀 더 쉽다. 여기에 비하면은 이 어센딩에 비하면은 하행이 좀 더 쉽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걸 또 왜 가져왔냐고 보면은 이게 최근에 기사 5월 28일 날 기사에 나온 게 이제 대동맥류를 엄지 손바닥 테스트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진단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좀 과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은 요 대동맥류가 나와 있는데 요거 사진에 있는 대동맥류는 위에 사진하고 좀 다르잖아요. 위에 사진하고 다른 게 요거는 복부 대동맥류고 실제로 이 예일대에서 논문을 낸 거거든요. 이 논문을 낸 거에서는 이 상행 에센딩 에오르틱 애뉴리즘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복부 대동맥류는 크게 관련이 없죠. 이 논문에는. 근데 이제 내용에는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엄지 손가락이 이 손바닥 바깥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건데요. 결국에는 이게 안 넘어가면 이 논문에서 나온 걸로는 이게 안 넘어간 사람들은 위험도가 낮다. 이것만 유의하고요. 나머지는 유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손바닥 요런 테스트 하냐? 검사해보면 CT 찍어보면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요. 비정상적으로 긴 게 아니라요. 이게 사실 여기서 가면 안 되거든요. 저항이 생겨가지고요. 근데 이게 결체 조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결체 조직이라는 게 그 혈관을 구성하는 조직도 결체 조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왜 이런 손바닥 테스트를 하냐? 그냥 병원 가서 진료 받으면 되지. 이제 핵심은 이거죠. 무증상이라는 거죠. 저렇게 될 때까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논문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 정도 2.2cm 조금 넘어 2.2cm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2cm 이상을 대동맥류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대동맥류로 판단을 할 때 그게 이제 조기 발견 그리고 컨트롤. 왜냐하면 이미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가 심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굉장히 높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정민님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넘어가는 게 이 논문에서 주요한 게 아니라요. 안 넘어가면 없다. 이것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꼭 있는 건 아니고요. 안 넘어가면 오케이 이거예요. 근데 넘어간 분은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안 넘어가면 오케이 요겁니다. 예. 요거는 이 뉴스에 나와서 이 뉴스로는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이슈라서 다뤄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를 다시 보면은 색으로 감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흰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딱 색깔을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부종이 동반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컨디션 플러스 알파죠. 이렇게 제가 좀 질환을 쉽게 감별할 수, 이게 꼭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조금 판별하기 쉽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흰색부터 할게요. 흰색을 하면은 자, 흰색인데 부종이 있고 통증이 동반된 경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밀크렉이라고 그래요. 밀크렉. 화이트렉이라고도 하고, 요때 어떤 질환이 의심되냐면 신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됩니다. 신부정맥혈전증. 신부정맥혈전증인데 신부정맥혈전증에서도 이 신부정맥혈전증은 신부정맥이 막힌 거잖아요. 신부정맥은 막혔는데 표제정맥은 괜찮았을 때, 뚫려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이 아래쪽 다리가 엄청 부어 있죠. 엄청 부어 있어요. 하얗게 부어 있어요. 이 사진은 약간 빨갛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심하게 빨갛다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사진은 많이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신부정맥혈전증이라서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아직 안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된 거니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신부정맥혈전증은 주로 통증이 동반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게 임파부종인데요. 임파부종은 흰색인데 부었어요. 그거는 똑같은데 통증이 주로 없어요. 통증이 주로 없고 주로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오고요. 조건 중에 하나가 부인과 수술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부인과 수술 중에 이제 자궁을 완전히 드러냈다든지 이런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 2, 3, 4단계로 나눠 놨는데요. 주로 이제 4단계 보면은 요거 보시면은 뭐예요? 코끼리 다리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엘리펀트 렉이나 이렇게 많이 부르는 명칭이 해당되고요. 2단계, 3단계는 방금 전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별할 때 신부정맥혈전증과 구별할 때 통증이 심하냐, 그거랑 천천히 이게 왔는지, 왜냐하면 이게 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거랑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일어난지 이런 걸로 조금 감별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로 갈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보면은 방금 전 임파선 부종이 있었잖아요. 임파선 부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잖아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파 부종은 두 가지예요. 임파액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빠지는 길이 뭔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생긴 임파액들이 몸으로 순환을 하면서 빠져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그쪽에 위에 수술하거나 문제 생기면 이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붓는 건데 그 붓는 컨디션에서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균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된 경우에 임프절염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 빨갛게 좀 돼요. 아까 한 두꺼운 거에서 이 엘리펀트 코끼리 다리에서 빨갛게 염증이 오면서 열도 나고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게 된 경우 이 자칫 치료를 좀 늦게 하면은 이제 폐혈증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와서 항생제 치료하고 좀 보존적인 치료하면은
금방 좋아지니까 병원 방문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걸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고연령 분들이 많이 인프 전염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러니까 그 나는 뭐 그냥 좀 있어도 돼. 근데 원래 부었다 줄었다 하세요. 그냥 인파 부종은. 그러다가 갑자기 염증이 생기면은 이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게 좋다. 병원에 약을 빨리 먹는 게 치료에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죠. 연조직염. 이거 셀룰라이티스, 봉화직염, 연조직염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빨개졌고 부어요. 빨갛고 붓는데 특징이 앞에 것과 붓고 빨갛고 이런 비슷하잖아요. 특징이 빨리 급속하게 온다. 그리고 경계가 명확해요. 어디까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마커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명확하게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된 게 아까는 뭐예요?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던 거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외상. 어디를 외상을 해서 풀벌레한테 물렸다거나 어디 까졌다거나 이렇게 야외를 갔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예, 군대에서 많이 걸리거나 왜냐하면 야외 활동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놔두면 이것도 폐혈증이 가거나 뭐 그 빨리 처리하면은 굉장히 금방 나가는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약간 염증이 있으면은 냉찜질을 하면서 병원에서 빨리 가서 약 타다 드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감별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 야외 활동 오셔서 별거 아니다. 나 딱지 하나 생겼어. 그래서 손으로 막 딱지 떼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울면서 병원 오시는 분들 많죠. 예. 다음으로는 네,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블루인데요. 블루는 딱 봐도 우울하잖아요. 우울해요. 여기는 조금 약간 우울한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진 잘 보이시나요? 약간 보시면은 그 파란 것보다는 약간 퍼플이에요. 약간 보라색, 요렇게 보라색 빛이 나요. 보라색 빛이 나는데, 이제 보라색 빛이 나게 시퍼러 딩딩한데 부었다. 그래서 통증도 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요. 신부정맥 혈전증이에요. 근데 아까도 신부정맥 혈전증 있는데, 이건 뭐냐. 아까 분명히 차이점 뭐냐면, 밀크렉과 이거 블루렉의 차이는 뭐냐면요. 신부정맥도 막혀 있고 표제정맥까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응급입니다. 좀 아까 신부정맥도 응급이지만 여기는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폐색전증이 동반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표제정맥,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표제정맥이랑 신부정맥이 같이 막히면은 이게 막 날아가요, 위로. 왜냐하면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폐색전증 동반율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급질환이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 그냥 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파란색에 부었는데 아프고 예, 그렇죠. 근데 좀 전체적으로 다 부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이거예요. 파란색인데 안 부었어요. 안 부은 경우. 이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동맥에 문제가 생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 붓지도 않고 시퍼러 딩딩하고 동상 걸린 것 같죠? 동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혈관이 막힌 건데 동맥이 막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제 팔 보면은 정맥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다리도 지금 자기 다리 보시면은 정맥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물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많이 안 튀어나와 있을 텐데 정맥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베인 인고지먼트라 그러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정맥으로 갈 피 자체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겉이 파랗다는 거는 표제정맥까지 다 완전히 망가졌 정도로 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고 완전 극심한 통증, 참을 수 없는 통증. 네, 참을 수 없는 통증. 솔직히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비죠, 좀비. 약간 좀비색 피부색을 표현할 때 이런 색으로 많이 하죠. 이제 제가 이분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분장할 때도 이런 색을 참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차갑고 극심한 통증이라는 건 어떤 통증? 아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통제를 막 넣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진통제 이런 마약류 진통제 반응하지 않는 통증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감각 이상. 이제 감각 이상이 온다는 거는 정말 이제 신경까지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가 된 거고, 거기다가 풋드랍이라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동신경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감각 이상은 감각신경이 문제 생긴 거고요. 감각신경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신경이거든요. 운동신경까지 갔다는 거는 진짜로 중요하고, 사실 여기까지 갔다는 건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 다리가 떨어져, 손이 떨어져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바로 응급으로 와가지고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파란색인데 부종이 없고 극심한 통증에 차갑고 감각 이상까지 동반된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동맥이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맥이 막혔다.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거는 제가 실제 치료했던 다 환자분들인데요. 요거는 블루토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리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오면은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발가락 끝 부분만, 왜 여기만 그러겠어요? 이 말초로 가는 그 동맥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제일 말초부터 문제가 생긴 거네요, 항상. 그리고 제가 절단이나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진행을 하면은 또 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치료 잘 하면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블루토 신드롬이라고 해서 요것도 굉장히 그 발가락 끝이 허열이 온 건데, 이 발가락 끝만 허열이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대퇴부부터 해가지고 다 막힌 거죠. 막히니까 저기 완전히 막힌 부분은 저렇게 색깔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오서 바로 제가 응급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 마킹을 해놨잖아요. 마킹을 해놨는데 색깔이 돌아왔죠. 색깔이 돌아오죠. 이 정도 되면은 치료가 뭐 괜찮다, 괜찮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좀 계속 약을, 좀 센 약을, 항혈전제를 쓰면서 헤파린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재활 치료하고 근육, 신경 이런 이상이 오거든요. 이 정도 돼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좀 결국은 치료 효과가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병원에 오시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루까지는 뭐다? 굉장히 그 총각을 다툴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예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죠. 자, 다음은 이제 이거 지금 블루가 아니라 블랙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제가. 블랙입니다. 예, 블랙이고. 자, 이제 블랙 쪽으로 오면은 조금 이제 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거예요. 예, 결정이 난 건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봐도 요거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죠. 돌아올 수가 없고, 왼쪽 사진 보면은 발가락의 경계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동맥은 이제 완전히 막힌 거죠. 막힌 지도 한참 오래됐고, 지금 보면은 경계 이후는 멀쩡하잖아요. 경계 이후는 멀쩡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 드라이 갱그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궤저가 생겼는데 이게 잘 말린 거예요. 잘 말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그 딱 수축이 돼가지고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계만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은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잘 큰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좀 적당한 절단술로 할 수 있고요. 네, 요런 경우에 사실 오래된 거예요. 이미 굉장히 오래됐고 병원에 고령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 그냥 혼자 방치되신 이런 분들 많고, 실제로 여기 가기 전까지 그 통증이나 이런 거를 다 겪으신 거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은 요거 뉴스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이게 코로나 걸리신 분이 이제 요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사이토카인 톡신 때문에 결국 그 톡신이 그 말초의 동맥을 수축시킨 거죠. 수축시켜가지고 이분은 원래 혈관이 안 좋은 거죠. 어느 정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손에 주름이나 저런 상태를 보시면 젊은 연령의 손이 아니잖아요. 저 굉장히 고령일 거예요. 굉장히 고령인 분이 그런 사이토카인 톡신이 와가지고 디스탈, 그러니까 말초의 혈관을 딱 공격해가지고 저렇게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실제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의 혈관은 굉장히 작거든요. 굉장히 작으니까 오히려 더 문제 생겨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갑고 극심한 통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계 이후에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저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경계 이후에도 빨갛게 되면서 막 계속 이제 염증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해결을 해주고 혈관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절단술까지 두 가지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절단하냐도 굉장히 그 삶의 질이나 앞으로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혈관 재관류, 동맥을 재관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단술이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요 사진은 뭐냐면은 저 정도는 아니지만 새까맣게 변했어요. 발 뒤꿈치가 변했는데 이분은 이제 투석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발 뒤꿈치가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괴사 부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혈관 관류를 한 다음에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피부 이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피부 이식한 사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이 어느 정도 차올라서 이제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복사뼈도 저 피부 이식을 했는데요. 저런 경우 복사뼈나 이런데 상처가 나도 잘 안 나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조인트 깐다 그랬잖아요. 그 조인트 이런데 까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상처가 나도 잘 안 나서요. 원래가. 그러니까 저런 데는 상처가 나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뼈도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은 골수염으로 진행되면은 뭐 멀쩡한 다리 막 절단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사진인데요. 치료 후에 이렇게 이식하고 색깔 좋아진 사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검은색이면은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종이 동반된 경우도 있거든요. 부종이 동반된 경우도 있는데 부종이 동반된 경우 요게 어떤 케이스냐면 괴사성 근막염이에요. 괴사성 근막염인데 저렇게 막 괴사는 저렇게 막 시꺼멓고 좀 퍼렇다 못해 더 진행이 된 게 괴사 이제 그렇게 뭐 굉장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모호하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허벅지에 괴사성 근막염이 온 거고요. 왼쪽은 무릎 아래쪽에 괴사성 근막염이 온 건데 이제 굉장히 초응급입니다. 이제 근막을 타고 염증이 쭉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빨리 이제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씻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 허벅지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고요, 사실 드물고 오히려 병균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 오른쪽에 발목 사진은 이게 정형외과 이 발목 수술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허벅지는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근막 아래. 근데 종아리는 상대적으로 허벅지에 비해서 근막 아래 공간이 좁아요. 좁다 보니까 이제 이 혈관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막이 짱짱하거든요. 짱짱하니까 근막 안에 이 정도의 내용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종이 더 근막 안에 생기면 동맥을 눌려버리는 거죠. 수술 이후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어디 다쳤는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까맣게 시꺼멓게 근데 아까 사진과 다르죠. 왜냐면 아까 사진은 말초에 생기는데 발가락이나 이 끝에 생기는데 여기는 보셨다시피 그런 게 없어요. 끝에 생기는 것보다는 그 부위에 먼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발목이나 어디 생길지 모르고 스킵드 리전, 그러니까 이전이 컨티뉴스하게 쭉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한 부위부터 쫙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진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바로 진료받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특이하게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맨날 족보라고 그러는데요. 맨날 외워야 되는데 어패를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다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고 제가 30분 뒤부터는 질문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편. 제가 이거는 좀 환자분을 보고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발가락 상처인데요. 발가락 상처가 굉장히 다양하게 와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발가락 궤양, 당뇨족, 그 다음에 무좀, 티눈. 이게 딱 보면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애매모호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 맨 왼쪽 환자분은 발가락 여기에 궤양이 있어요. 궤양이 있고 여기도 궤양이 있으시고 여기도 좀 궤양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요 왼쪽 두 분은 실제 동맥이 다 막힌 분들이에요. 동맥이 막힌 분들이고 이 오른쪽은 무좀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조금 애매하지 않으세요? 저도 좀 애매한데 실제로. 그리고 저한테 환자분들이
무좀이라고 와요, 처음에. 아, 이게 안 나서 이러면서 와요. 왜냐하면 당뇨 이런 거 있으면 통증이 안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뭐 몇 달째 안 나는 거, 무좀도 막 잘 안 났잖아요. 막 그렇게 되면은 아, 나 그냥 무좀인 줄 알고 막 했는데 색깔이 이제 나중에 변하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무좀과는 좀, 근데 이게 사실은 딱 이것만 무좀이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무좀 또 없는 분들도 드물고, 발톱 무좀이 있는 분들이 또 동맥질환 있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많이 아프냐, 이게 많이 아프냐, 아니면은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병원에 좀 오셔야 된다,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거 보시죠.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이게 티눈인 것 같으세요? 이게 무좀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당뇨족인 것 같으세요? 이거? 네. 제가 요거는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네, 네, 요거 티눈 같잖아요. 요거 당뇨족 사진이에요, 당뇨족. 네. 이게 좀 애매하죠? 그 다음 사진 보일까요? 이거는 티눈 광고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네. 요거랑 요거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거? 차이 아시겠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령이 좀 있으시고 고령의 당뇨 이완 기간이 길고 또 잘 안 낫고 이러면은 티눈이어도 병원 오셔야 되고, 함부로 티눈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저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서, 요렇게 발끝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예 나 뭐 그냥 막 그런 거 있으세요. 막 티눈도 그냥,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젊은 분들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발끝에 티눈 그냥 손톱깎이로 깎아, 막 손톱으로 뜯어 이러다가 진짜 당뇨족 이런 건데 감염돼 가지고 크게 문제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경우에는 뭐 가까운 병원에 좀 내원해서 좀 치료를 좀 받아보시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손가락으로 막 손톱으로 하다가 감염돼 가지고 투석하신 분들인데 뭐 그냥 막 절단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꼭 심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고연령의 당뇨 이상 있고 혈관에 가족력이 있거나 통증, 그 파잉이라고 그러죠. 걸을 때 생기는 통증이 있는 분들은 꼭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꼭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라고 꼭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보면은 이제 검은색인데 부종이 동반됐다, 그런 경우에는 응급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파란색인 경우는 부종이 있거나 말거나 다 급해요.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야 되고 굉장히 급합니다. 빨간색인 경우는 조금 부종이 있으면 좀 그 정도로 막 총각을 다투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약 정도 뭐 드시고 하면은 해결될 그런 이제 봉화지겸이나 임파 부종, 그리고 다리 올리시고 보존적 치료하면 오히려 빨간색인데 부종이 있다, 오히려 치료하고 냉찜질하고 이러면은 더 좋아져요. 입원하자고 하면 잘 입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열이 들라고 이런 경우에 빨리 치료하면 열도 금방 잡을 수 있고요. 오히려 빨간색인데 부종이 있다,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이게 방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집에 계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빠른 처치를 가서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큰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는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다투는 질환이고요. 아래 빨간색인데 이제 멀겋게 부종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하면 오히려 병원 입원 안도 안 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단은 치료를 받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네이버에 자주 묻는 질환들을 갖고 오는데요. 일단은 여기 제가 질문하신 것부터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디테일러님, 혹시 하지정맥류도 유전성인가요? 아버지가 하지정맥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어서요. 일단 아버지가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았다, 수술을, 그러면 유전성이 약간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인데 받았다, 내가 이제 한참 나이가 많아서 받으셨다, 그런 거는 오히려 유전성보다는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서서 일하시고 주로 이런 활동, 그 패턴이 더 중요한 거고요. 후천성인 게 중요한 거고, 오히려 유전성인 거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유전성이 떨어집니다. 60대 초중반대라면은 떨어지고요. 오히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검사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역류도 보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아니면 대부분 스타킹 신고 약물 복용해도 보존적 치료도 증상 완화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성인 거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지혜님, 대동맥 문제가 있으면 평소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저희 병원 이담외과에 오면 당연히 검사와 치료 받을 수 있죠. 대동맥 문제가 있으면 평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몰라요. 대동맥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고 정말 마르신 분들은 배를 갖다 대면 박동성이 느껴져요. 이렇게 막 복콩 막 이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뵀거든요. 검사를 꽤 했는데 없는 분들이 많아요. 없는 분들이. 근데 그냥 마르신 거예요. 마르신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걱정을 안고 사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한 초음파만으로도 다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동맥류, 특히 복부 대동맥류는 오셔서 간단한 검사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철님,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다고 나왔는데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결론을 얘기하자면 있죠. 있는데 제가 너무 겁을 주면 공포를 심어주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미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이 높다면 이제 혈관 질환이 비단 하지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이게 다 이제 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고 건강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꾸준히 검사를 하시는 게 검사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영성님, 지금까지 나온 병들은 절대 자연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실제로 우리 혈관은 혈전을 녹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녹이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도 그 신부정맥 혈전증에 그 무르미아의 혈전증이 생긴 거는 그냥 지켜봐도 그냥 자연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 그냥 보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저의 판단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이라도 좀 드시라고 하죠, 저는. 근데 그리고 동맥이 막히는 경우도 동맥이 막히지만, 우리는 막힌 동맥은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또 우회로 길이 또 발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 길이 막혀도 골목길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증상이 좀 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 몸은 좀 자연 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다고 이제 저 정도 되신 분들은 사실 근데 병원에 빨리 오셔야죠. 빨리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혈관이 조금 안 좋아도 심근경색도 똑같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도 많아요. 산을 막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자연치료라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 안 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 모호한 개념으로 자연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는 자연치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제 질문을 보자면요. 이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지식인에 올리신 거거든요. 근데 사진까지 같이 올리셨어요. 신부정맥 혈전증 증상 이러면서 작년부터 저희 엄마가 다리가 갑자기, 작년 이러면은 벌써 꽤 조금 된 거죠. 1월 1일 날 한 게 아닌 이상은 한 몇 개월은 됐겠죠, 최소한. 예.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엄마가 다리가 갑자기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혈관을 따라서 심한 부종과 함께 빨갛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빨갛죠. 레드가 나왔습니다. 레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드 부종은 그렇게 총각을 다투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총각이 다투지 않죠. 왜? 벌써 이미 안 가신 거예요. 왜냐면 버틸만 하니까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레드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5개월 동안 한 달에 일주일씩 증상이 지속됐는데 이제는 계속 괜찮다가 다시 됐는데 이제는 열흘째 붓기와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고 원인도 모른다 그랬어요. 병원 가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 아니라면 임파부종의 임파선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파부종에 의한 임파선염은 슬로우하고 맞죠? 좀 요거보다 좀 심부정맥 혈전증은 좀 더 급하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임파부종, 왜냐면 부었다 줄었다 부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산부인과 수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임파 부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검사를 해도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파선염 이렇게 경우에 약 좀 쓰고 다리 올리시고 스타킹 신고 압박사기 신고 하면은 치료하고 관리하면은 잘 낫는 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짜님 질문 볼게요. 달짜님, 병원에 무조건 가야 하는 하지질환 증상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색의 자, 요거 보여드리면 흑 색깔의 부종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파란데 10% 딩딩한데 부종이 있거나 부종이 없거나, 요런 경우는 좀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 권고드리고, 요건 굉장히 급하니까 빨리. 그러니까 검은색 좀 멍보다 조금 더 시꺼매. 요런 경우. 아니 발가락까지 시꺼먼데 부어요. 이런 경우는 가야 되고, 또 10% 딩딩한데 붓거나 아니면 다리가 좀 10% 딩딩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병원을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거는 동맥이 막혔거나 심부정맥 혈전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 요 질문을 볼게요. 다리 통증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자, 이상하게 신발을 신고 일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다리 전체가 아프고 심하면 허벅지 쪽에 핏줄이 터지거나, 여기는 핏줄이 자주 터진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걷지를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직장도, 왜냐하면 여기 직장이 여러 번 퇴사, 취직 반복, 이 얘기는 뭐냐? 벌써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초기라고 했어요. 디스크 초기인데 일상생활 지장이 있다. 이거 약간 안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상을 처음 본다고 하고, 슬리퍼를 신으면 그나마 덜한데 원인을 알 수 없어 미치고 환장하네요. 디스크 때문에 타고 내려오면 약이나 물리치료를 하면 상관없는데 해보셨어요. 그것도 해보셨는데 이분은 효과도 없고 의사들의 표정이 벙쪄 있대요.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증상은 신발 신을 때 발 전체가 붓고 종아리, 허벅지, 다리 전체 통증이 있고, 위에 글처럼 심하면 못 걸어요. 슬리퍼 신을 때 통증이 있어도 심하진 않고, 이렇게 잘 이거 보면은, 자, 일을 하든 일상생활 하든 주로 낮에 다리가 붓죠. 낮에 부으면 이제 정맥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정맥류나 이제 디스크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증상 저리고 이런 붓는 증상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레스트릭 신드롬,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 여기에 또 결부될 수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약을 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분 보면은 운동화 같은 발 전체를 감싸는 신발은 부어서 이게 아픈 거예요. 다리가 부으니까. 근데 슬리퍼 신을 때는 나았다는 거는 그 부은 게 조금 덜 압박을 하니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하지 불안 증후군보다는 하지 정맥 부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지 정맥류, 이런 게 좀 의심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다리를 좀 올리고 계시거나 스타킹을 미리 신고 정맥 순환제를 좀 복용을 하시고, 심하면은 이제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 하지 정맥류 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정맥류나 하지 정맥 부전, 그거 아니면 하지 불안 증후군, 요렇게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게요. 다음 질문은 다리가 아프시대요.
6개월 정도 된 다리 통증이 아직도 계속돼서 병원에 갔는데 6개월 되셨어요. 엑스레이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디스크도 정상인데 아침에 아프고 저녁에 지나가면 저림과 함께 통증이 더 강해져요. 뭐 때문인지 모르고 통증 부위는 허벅지 뒤와 엉덩이 쪽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침에 아프고 저녁에 가면 더 아파요. 근데 주로 지금 증상 위치를 보면 허벅지 뒤랑 엉덩이 쪽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디스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스크 검사를 한 거예요. 디스크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디스크 검사인데 디스크가 아닌 경우 저한테 종종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신데 뭐냐면은 MRI도 다 찍었어요. 허리도 주사도 맞고 그런데 엉덩이랑 허벅지랑 엉덩이 뒤쪽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장골동맥 협착이나 장골동맥이나 그 장골동맥 어디냐면 배꼽부터 이제 그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오는 메인 동맥인데요. 여기 협착이나 막힌 분들이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정형외과나 이쪽으로 진료를 엄청 받아요. 근데 또 색깔은 안 변해요. 이런 분들은 색깔은 안 변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꼭 CT나 초음파를 보고 정말 동맥이 멀쩡한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놓치기 쉽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 들어온 거 먼저 할게요. 이수철님, 색은 없지만 다리가 붓는 것이 정조 증상이니까 자주가 다리 붓어요. 자주가 다리 붓었다 주었다는 건 정맥 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맥이 하지 정맥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다리 올리고 계시거나 스타킹 약 먹으면은 크게 해결되고요. 색이 없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이제 본인 살색이라면 지금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혜니님, 그래서 손가락이 접으면 대동맥이 뭐예요? 통계. 예, 이건 뭐냐면요. 예일대의 이 흉부 쪽, 이쪽 심장 쪽 담당하는 파트에서 검사를 한 거예요. 왜 검사를 했냐? 대동맥, 상액대동맥 박리나 상액대동맥류가 너무 위험도는 높은데 이걸 일반 인구를 다 검사하기에는 너무 검사비가 미국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그걸 노력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 주로 거기에 문제 생기는 분들이 결체 조직 이상을 동반돼 있는데 그 결체 조직 이상이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이렇게 손을 하면은 이 엄지손이 이 손바닥에 요 경계를 넘어가면은 결체 조직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넘어간 사람들은 위험도가 거의 없다. 이런 결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꼭 위험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안 넘어가면 오케이다. 그래서 안 넘어가신 분들은 안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내서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해서 그거를 이제 외신에서 발표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따서 인용을 해서 우리나라도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볼게요. 이제 요거 보면은 85세 아버님이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셨는데 당뇨 있고 오랫동안 됐고 근데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요. 병원에서 간단하게 치료해서 나아졌지만 다른 발가락에 또 물집이 생기려고 해서 당뇨성 질환인 거예요. 당뇨성 질환이죠. 이거는 당뇨성 질환입니다. 요거는 꼭 혈관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령의 당뇨도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려도 너무 힘들어요. 마취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가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관리, 당뇨 발 관리. 당뇨 환자 발 관리 중에 요령 중에 족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요? 약간의 무좀이 있어서 무좀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에 상처는 없는데 발가락이 몹시 아픈데 어떤 약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데 아프다? 요것도 꼭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전조 증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당뇨 환자분들도 무좀 많고요. 저도 무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한 사람도 무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좀이 있다고 나는 당뇨종에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데 상처가 없고 아픈 것도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처가 이제 생기기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시고요. 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그 정도 많이 좁아진 게 아니다. 그러면 약으로도 굉장히 관리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가셔가지고 큰 불이 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처럼 그런 그런 단계까지는 당연히 갈 일도 없고요. 그런 단계까지 잘 막으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